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에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남부지방 중심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면 폭이 좁고 긴 구름대가 지금 현재 전북 지역과 경북 남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영덕과 울진은 오늘 아침까지, 포항과 경주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동반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로 곳곳에서 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 29도, 영덕과 울진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자행됐는데요. 특히 우리 고유의 문화와 말까지 말살하고 이념주입에 앞장섰던 교육은 탄압이 가장 심했던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때 이 같은 일제 교육 탄압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자료가 대구에서 나왔는데요. 조재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1932년 경북고등학교 전신인 5년제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안장호 군은 6권의 일기장을 남겼습니다. 2학년 때인 1933년 6월 3일 교장은 방과 후 강연에서 첫째, 치거, 둘째, 교기, 셋째, 생명이라고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치거란 임금이 몸소 가르친 말씀이란 뜻으로 여기에서의 치거는 1890년 메이지 일왕이 반포한 교육 치거를 가리킵니다. 일기를 쓴 안군은 인간 목숨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식민지 교육에 반감을 보입니다. 5학년 때인 1936년 11월 12일 일왕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강요받고 온종일 계속된 교련 훈련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1937년 1월 31일에는 동촌역에 동해중부선 기차를 타러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가 깔렸고 비행장 가는 길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묘사합니다. 이날은 대구 비행장이 개장한 첫날이었습니다. 6권의 일기장은 일본이 저지른 신사참배와 이데올로기 강요, 일왕 신격화, 병영 훈련 등 당시 일제의 강압적인 교육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대구역 앞 12차선 도로 개통과 대구 비행장 개장 같은 80년 전 대구의 모습도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사회와 생활상을 담은 안장호 군의 일기 6권이 번역본 남학생 일기로 발간됐습니다. 2018년 편엔 여학생 일기와 함께 1930년대 한국사와 대구의 모습, 교육 제도 등을 당시 학생들의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제팬 이런 것이 벌써 그때에도 아이들 마음속에 자라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식민지 백성의 그 아주 초라함이라든가 초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정말 교과서다운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은 이번에 펴낸 남학생 일기를 박물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남학생 일기와 여학생 일기에 나온 곳을 방문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주시는 신라 금관이 처음으로 발견됐고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금관총의 복원과 정비를 마치고 오늘부터 시범 전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내부는 국내 고분 정비 사상 최초로 돌무지 덧널 무덤의 주요 축조 구조물인 목조 가구를 실물 크기로 재현했고 수학 여행단을 위한 사파 묘사와 돌무지 덧널 무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단 증강현실 AR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경주시는 인근 고분정보센터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 교육은 경북 학생들의 항일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6.10 만세운동을 전후해 경북에선 동맹휴학이 잇따랐고 일제의 패망이 가시화되자 비밀 군사조직을 결성해 무력 투쟁까지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전시가 진행 중인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을 홍석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25년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안동 도산 지역 보통학교 학생 150명이 일본인 교사들의 차별과 폭력에 맞서 동맹 휴학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봉화, 영주, 영덕, 대구 등 1920년대 경북에서 벌어진 동맹 휴학만 81건.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경북의 항일 학생 운동은 비밀 결사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1942년부터 3년에 걸쳐 조직된 안동 농림학교의 조선회복연구단. 농림학교 학생들은 안동경찰서와 헌병분소에서 무기를 탈취한 뒤 의성과 대구로 진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임시정부의 단파 라디오를 통해 조선 독립의 가능성을 접한 게 계기였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우리나라가 있다.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 가슴 뛰는 얘기라요. 그러나 계획은 일본 경찰에 발각되고 거사에 참여한 학생 51명은 전원 체포됩니다. 그때 가장 어린 학생이 15살, 지도부라고 해도 18살에 불과했습니다. 황병기 씨는 참 고문도 많이 다 했지. 많이 다 했고 피투성이가 된 못이 나오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 했는데도 다행히 5달 뒤 일제가 패망하면서 학생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출감 당시 안동 형무소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속 앳된 학생들의 표정 속에 광복의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10대 학생들이 마주한 해방 공간은 기대와 크게 달랐습니다. 그 뒤에 해방되고 난 뒤에 가보니 경찰서에 옛날에 우리 조사하던 취조하던 형사가 맨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경북 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항일 투쟁 모습은 지난주 시작한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의 특별 기획전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내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선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안전관리 확보 방안을 발표합니다. 포항시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017년 포항 촉발 지진의 원인이 됐던 지열발전 부지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지진 활동과 지하수, 지표 변형 등을 관찰하며 안전관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방기 사용이 크게 늘고 있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11년 9월 15일에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며 전국의 전력 공급이 5시간 동안 중단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지난 7월 7일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력 예비율이 10% 아래로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블랙아웃과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도록 지원하는 긴급 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예비율도 불안합니다. 평소에는 여유 전력 수준을 보여주는 전력 예비율이 1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7월 7일에는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력 예비율이 7.2%로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력 예비율 5% 아래인 5.5기가와트 아래로 떨어지면 한전은 전력 수급 경보 준비를 발령하고 비상 상황으로 돌입합니다. 2022년 7월 7일 92,990메가와트로 역대 최대 전력을 갱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금 폭염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비하여 적정 예비율 13% 내외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이 1기가와트씩 내려갈 때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단계가 격상합니다. 경계 단계가 되면
강제로 전력을 끊는 순환 정전을 예고하고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강제로 전력을 끊는 블랙아웃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전은 지난 2012년부터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게 하는 긴급절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이 주의 단계로 진입할 경우 기업들은 한전 방침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올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엑스코를 비롯해 1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지원금 5,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비한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엑스코도 긴급 절전 제도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코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수급 비상 상황 시 엑스코는 500kW의 사용 전력을 감축할 계획이며 하지만 긴급절전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참여 기업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급절전 사업 대상을 기업에만 한정하기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문화재청이 이육사 시인의 친필엽서 2장과 한문 편지 1통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안동 이육사 문화관이 소장해온 한문 편지는 이육사 시인이 중외일보 기자로 있던 1930년 집안 어른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시인의 궁핍한 경제 상황과 직장 생활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엽서는 1931년 안동 군청에 근무하는 친척과 1936년 포항 여행 중 동료 시인에게 보낸 것 등 2통으로 이육사의 교류 관계와 건강 상태, 다른 문학 작품과의 관계 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달부터 버들치와 잉어 등 115만 마리를 시작으로 올해 토종 민물고기 치어 215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고부가 어종인 동작의 50만 마리와 토종 미꾸리 50만 마리도 댐과 저수지 등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남부지방 중심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면 폭이 좁고 긴 구름대가 지금 현재 전북 지역과 경북 남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영덕과 울진은 오늘 아침까지, 포항과 경주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동반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로 곳곳에서 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 29도, 영덕과 울진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